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팽이버섯이 내 몸을 청소한다입니다. 저자는 에구치 후미오, 출판사는 전나무숲입니다. 버섯에는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작용이 있다는 사실은 예전부터 알려졌었다. 그런데 최근 팽이버섯에는 다른 버섯들을 능가하는 뛰어난 약효 성분이 있다고 실증되었다. 이 사실이 밝혀진 지는 우리 연구자 세계에서도 겨우 4년에서 5년밖에 안 되었다. 그런 만큼 팽이버섯의 건강 효과가 앞으로 더욱 해명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나는 팽이버섯의 약효에 관한 최신 연구 데이터를 얻기 위해 몇 년 전부터 협력 기업이나 단체와 함께 더욱 많은 실험을 진행했다. 팽이버섯을 매일 먹으면 사람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연구했다.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이 팽이버섯이 지닌 엄청난 배설 효과였다. 이것 말고도 혹시 면역력이 오르지 않을까, 혈당치나 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 등등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결과가 나온 분야는 역시 배설 효과였다. 특히 복부의 내장 지방 감소 효과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다. 팽이버섯을 먹으면 뱃살부터 빠진다. 이것이야말로 건강으로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나는 지금 이처럼 명확한 연구 결과를 손에 쥔 연구자로서 또 팽이버섯을 비롯하여 온갖 버섯을 오랫동안 먹어온 실천자로서 단언한다. 팽이버섯은 현대인의 건강 증진을 돕는 뛰어난 먹거리이다. 특히 비만과 내장지방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식품이다. 하루에 팽이버섯을 100g씩만 먹으면 된다.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없고 칼로리 계산도 전혀 필요 없다. 일식이든 한식이든 혹은 이탈리아 요리든 상관없이 좋아하는 음식에 팽이버섯을 곁들여 맛있게 먹기만 하면 끝이다. 게다가 팽이버섯은 가격도 싼 데다가 1년 내내 구하기 쉬운 가게의 우등생이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영양의 섭취와 변의 배설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매일 식사를 한다면 음식물 찌꺼기인 변 또한 매일 배설해야 함은 당연지사이다. 이 균형이 유지되어야만 건강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식이섬유의 섭취량이 줄면 장의 활동이 둔해지면서 변으로 배출되는 양이 감소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음식이든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듯 체내에서 쓸모가 없어진 영양소 역시 배설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장내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독소로 변하고 그 상태로 전신을 순환하면서 몸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독소를 품은 장은 섭취한 음식의 영양분을 흡수할 기력마저 떨어져 버린다. 장벽에서 혈액 속으로 영양을 빨아들일 때 변이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 말인 즉슨 아무리 몸에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결국에는 충분히 흡수되지 못한 채 독소로 변해버린다는 뜻이다. 나는 서구화된 식생활이 정착된 지금이야말로 배설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를 위해 커다란 힘을 발휘해줄 건강의 묘약이 바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버섯이다. 균류인 버섯은 말라 죽은 나무나 가지, 낙엽, 동물의 배설물처럼 식물이나 동물한테 더는 쓸모가 없어진 것들의 균사를 뻗어서 그 양분을 먹이로 삼아 성장한다. 양분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수목이나 낙엽은 분해되어 흙으로 돌아간다. 버섯을 숲의 청소부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와 같은 정화작용에서 비롯되었다. 사람의 몸속에서도 버섯은 비슷한 일을 한다. 버섯의 몸체에는
다당류 등이 서로 얽혀서 구성된 세포벽이 존재한다. 이 세포벽이 바로 현대인에게 부족한 식이섬유이다.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분해되면 결과적으로 유익균을 늘려서 장내 환경을 정돈하고 또 여분의 지방분을 변으로 배설시키는 등의 작용을 한다. 즉, 버섯은 우리 몸의 청소부로서 체내에 불필요한 요소를 말끔하게 배출시키는 기능을 한다. 식이섬유가 체내를 깨끗이 청소해준다면 채소를 먹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채소의 식이섬유와 버섯의 식이섬유는 성질이 전혀 다르다. 채소 대부분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주로 세포가 쉽게 파괴되는 가용성 식이섬유이다. 채소의 성분을 분해해보면 수분이 대부분이다. 분명 비타민과 미네랄도 함유되고 있지만 그 양은 극히 적다. 단백질도 거의 없다. 게다가 세포벽이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장까지 오기도 전에 분해돼 버려서 변통의 개선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반면 버섯의 식이섬유는 세포가 쉽게 파괴되지 않는 난용성이 주를 이룬다. 버섯을 먹을 때 잘 씹지 않으면 다음날 변으로 그대로 배출되는 이유도 이 같은 성질의 차이 때문이다. 버섯도 채소와 마찬가지로 많은 수분을 함유한 식품이지만 식이섬유를 구성하는 세포벽이 튼튼하기 때문에 장에 모이기가 더 쉽다는 특징이 있다. 버섯을 먹으면 장은 단단한 섬유를 저분화하기 위해 열심히 움직이는데 이 자극으로 변통이 촉진된다. 난용성이라는 말에 혹시라도 장 속에 오래 남아있으면 어쩌나 걱정할지도 모르겠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변의 형태로 모조리 배출된다. 수많은 버섯 가운데 내가 팽이버섯에 주목한 이유 중 하나가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이다. 버섯 중에서도 팽이버섯의 식이섬유 양은 채소와 비교했을 때 양배추의 약 2배가 넘는다. 더욱이 팽이버섯의 식이섬유를 형성하는 세포의 골격 성분에는 다른 버섯과는 차별된 특징이 있다. 그 성분은 바로 세포벽 속에 함유된 버섯 키토산이다. 이는 다당류로서 팽이버섯의 함유량은 버섯 중에 최고이다. 버섯 키토산은 위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장을 자극해 연동 운동을 촉진한다. 잘 녹지 않은 식이섬유가 뱃속에 머물러 있으면 소화하려고 장이 열심히 움직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배설을 촉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혈액 속으로 녹아든 버섯 키토산은 비만의 원흉인 피 속에 남아도는 지방을 붙잡아 변과 함께 배설시킨다. 체내의 독소인 변이 배출되어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 다양한 건강 효과가 따라온다. 체중이 줄어든다. 허리가 날씬해진다. 뾰루지나 여드름이 줄면서 피부가 고와진다. 이런 멋진 변화를 특히 팽이버섯을 먹을 때 더욱 기대할 수가 있다. 또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팽이버섯은 영양 균형이 뛰어나다. 그리고 초저 칼로리이다. 이처럼 배설력으로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균형 잡힌 영양소로 건강을 돕는다는 팽이버섯의 2대 장점을 잘 기억해두자. 건강한 몸으로 가는 첫걸음은 규칙적인 배변 습관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몸에 좋은 영양의 섭취이다. 그동안 버섯 중에서도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팽이버섯이 알고 보니 배설 촉진 효과와 영양 보급 효과를 겸비하고 있었다. 팽이버섯을 먹은 피험자들의 실험 데이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몇 주 만에 어떤 식으로든 몸의 변화를 체험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변비 해소였다. 원래 변비가 없었던 사람도 변의 내용물이 변하면서 질 좋은 변을 시원하게 보게 되었다. 변비가 해소된 것만으로도 체중과 체지방이 줄어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났을 정도이다. 이 밖에도 뾰루지나 여드름이 줄고 탄력과 윤기가 살아나는 피부 개선 효과, 혈중 지질의 감소에 따른 혈압 강화 같은 건강 효과도 많이 나타났다. 3개월을 1단위로 했을 때 6개월 뒤, 9개월 뒤, 그리고 1년이 지나는 동안 모든 신체적인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리란 예상도 가능하다. 꾸준함이야말로 건강으로 가는 길이다. 팽이버섯 역시 매일 꾸준히 먹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한 번에 대량으로 섭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조금씩 섭취량을 쌓아 올린다면 당신의 몸은 근본부터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지금까지의 다양한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체중 60kg의 성인이 건강 효과를 체험하는데 그때 필요한 팽이버섯의 양을 산출했더니 매일 평균 100g이 나왔다. 아이들이나 체중이 덜 나가는 사람이라면 체중과 먹는 양을 비교해서 조절하면 된다. 팽이버섯의 입맛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매일 150g 정도로 양을 늘리면 다이어트 효과를 더욱 쉽게 체험할 수 있다. 포만감도 늘어나기 때문에 식사 전체의 칼로리도 줄어든다. 팽이버섯은 안전한 식품이니 먹는 양을 늘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 변통을 촉진하는 식이섬유 양에는 개인차가 있으니 상태를 보아가며 늘리거나 줄여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는 것이 가장 좋다. 설사가 난다면 먹는 양을 조금 줄인다. 버섯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버섯에 든 식이섬유 때문에 초기에 설사를 하기도 한다. 그럴 때는 먹는 양을 줄인다. 그렇다고 아예 안 먹으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식이섬유 양을 늘릴 수 없으니 계속 먹으면서 조금씩 익숙해지자. 팽이버섯은 짧게 잘라서 먹는다. 팽이버섯의 세포벽은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긴 상태로 그대로 먹으면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은 채 변에 섞여서 배출되기도 한다. 그럴 경우에도 영양소의 3분의 2는 몸에 흡수되지만 그래도 짧게 잘라 먹는 쪽이 흡수율을 더 높일 수 있다. 짧게 잘라 먹기 외에도 꼭꼭 씹어 먹기 역시 흡수율을 올리는 포인트이다. 한 입에 30번 정도 씹기를 목표로 삼자. 신선한 팽이버섯은 씹을수록 은은한 단맛이 느껴진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차를 마신다. 팽이버섯의 효능이기도 한 혈행 촉진 작용을 더욱 높여서 대사를 끌어올리려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차를 마신다. 변도 그 성분의 90%는 수분이다. 장 속에 따뜻한 수분을 공급하면 부드러운 배변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혈류 개선과 함께 대사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 홍차나 제스민차처럼 칼로리가 낮은 발효차를 따뜻하게 우려서 마시자. 차가 입안에 안 맞는 사람은 뜨거운 물을 마셔도 좋다. 팽이버섯에는 내장 지방을 줄이는 기능 외에도 건강을 개선하는 다양한 작용이 있다고 인정받고 있다. 그 첫 번째는 혈액의 흐름을 촉진하는 작용이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원활한 혈액의 흐름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힘차게 일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가 바로 음식에서 얻은 영양소와 호흡으로 얻은 산소이다. 이 두 가지를 전신의 세포에 배달하는 주체가 바로 혈액이다. 혈액이 다니는 길이 전신에 퍼져 있는 혈관이다. 혈액의 흐름이 좋으면 영양분은
몸의 구석구석까지 전해져서 건강이 유지된다. 하지만 영양을 나르는 운반수단인 혈류가 나빠지면 아무리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먹고 몸을 쉬게 해도 영양을 필요로 하는 세포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혈액의 유동성을 높여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두루 흐르도록 하려면 혈소판 응집 억제 작용을 높여야 한다. 다시 말해 혈액이 굳어서 지혈하는 혈소판의 작용을 통제하고 제한할 필요가 있다. 팽이버섯의 버섯 키토산에 바로 이 혈소판 응집 억제 작용이 있다고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즉, 팽이버섯을 먹으면 혈액이 맑아진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뜻이다. 고혈압을 예방하려면 혈액의 질을 개선해서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고 흐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팽이버섯에는 바로 그런 항고혈압 효과가 있다. 앞서 소개한 시험에서 팽이버섯을 매일 섭취한 피험자 중 고혈압이 개선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 팽이버섯을 일상적으로 먹으면 혈류가 좋아지고 혈관벽에 걸리는 압력이 떨어지는데 그 결과로 혈압이 안정되었던 것이다. 또한 팽이버섯에는 체내에 불필요한 염분이나 수분을 배출시키는 칼륨이 들어있다. 그래서 식사할 때 과도하게 섭취한 염분을 소변이나 변을 통해 내보낸다. 칼륨이 든 식품은 팽이버섯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열에 의해 성분이 쉽게 파괴된다는 약점이 있다. 하지만 팽이버섯에 들어있는 칼륨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조리를 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떨어지는 일은 없다. 팽이버섯을 이용한 사람의 체온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에서 1일 150g을 1개월에 걸쳐 매일 먹게 한 뒤 먹기 전과 먹은 후에 혈중 인슐린 수치를 측정한 결과 이전 수치보다도 눈에 띄게 내려가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이들 데이터를 통해 버섯 키토산을 다량 함유한 팽이버섯에는 혈당치를 내리는 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효과가 있으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팽이버섯을 먹으면 개선될 여지는 분명히 있다. 팽이버섯을 매일 먹는 사람들의 체험담에서 의외일 정도로 많이 나오는 말이 체온 상승이다. 평소 체온이 35도였는데 거의 1도가 올랐다느니 항상 손발이 차가웠는데 이제는 겨울에도 따뜻하다거나 감기에 걸린 것 같아 병원을 찾았더니 체온이 올라갔다 등등 원래 저체온이거나 냉증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변화는 드라마틱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냉증은 몸 여기저기에 악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여성에게 많은 어깨 결림이나 목 결림, 그리고 생리통 등은 모두 몸의 냉증 때문에 생긴다고 한다. 팽이버섯을 먹어서 혈액이 맑아지고 혈류가 말초까지 순환되면 신진대사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손발이나 몸의 냉증이 자연히 해소되는 것은 분명하다. 팽이버섯을 먹으면 식이섬유의 작용으로 장이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 자극을 받아 장내에 체류하고 있던 노폐물인 변도 배설된다. 이렇게 해서 유해균이 줄고 장내 환경이 정돈되면 영양 흡수율이 올라가면서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운반되는 혈액의 질도 개선된다. 그리고 장의 기능이 좋아질수록 혈류는 더욱 개선되어 신부 체온이 올라가는 것이다. 혈류가 촉진되면서 체온이 올라가는 현상은 누구나 체험할 수 있다. 찬 부위를 누르고 문지르면 일시적으로 혈류가 개선돼 따뜻해진다. 하지만 이런 외적인 해결책으로는 언뜻 개선된 듯 보여도 결국 일시적인 반응에 불과하다.
장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혈류를 개선해 신부 체온을 올리는 방법이어야만 근본적인 냉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 팽이버섯처럼 체온을 올리는 작용은 모든 버섯에 공통된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버섯을 섞어 먹으면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신진대사를 더더욱 높이기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유산소 운동을 해도 효과적이다. 촉촉하게 땀이 벨 정도의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으로 근육을 자극해줘도 체온 상승으로 이어진다. 먹기 좋고 간편하다는 점 말고도 팽이버섯 얼음에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장점이 또 하나 있다. 바로 팽이버섯의 단단한 식이섬유를 파괴해서 영양의 체내 흡수율을 높인다는 점이다. 팽이버섯 얼음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팽이버섯을 분해한다, 끓인다, 얼린다 라는 3단계를 거친다. 이 공정을 따라가면서 살펴보자. 우선 팽이버섯을 물과 함께 믹서 등으로 분쇄하면 식이섬유 속의 단단한 세포벽이 조각조각 부서진다. 이 시점에서 세포 속에 있는 버섯 키토산을 비롯한 성분의 대부분은 물속으로 흘러오기 쉬운 상태가 된다. 다음 단계로 페이스트 상태가 된 팽이버섯을 끓인다. 이미 세포벽 밖으로 흘러나오기 쉬워진 영양 성분은 가열 과정을 거치며 본격적으로 녹아나오기 시작한다. 버섯의 영양 성분은 대개 열에 강하지만 대개는 수용성 물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종류에 따라서는 가열 시간이 적은 쪽이 좋은 버섯도 있다. 하지만 팽이버섯의 단백질은 매우 열에 강한 덕분에 1시간 이상 가열해도 거의 변성하지 않고 오히려 뭉근히 끓일수록 성분이 응축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리는 과정에서 수분 속으로 녹아나온 세포가 팽창하면서 다시 한번 산산조각이 난다. 이 시점에서 앞에 두 공정에서 추출되지 못했던 성분까지 모조리 세포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다. 일반적인 조리법으로도 꼭꼭 씹어만 먹으면 팽이버섯의 다른 영양 성분을 섭취할 수 있긴 하지만 팽이버섯 얼음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쓰면 일반적인 조리법 이상으로 약효 성분의 흡수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는 팽이버섯 얼음으로 된장찌개를 끓인 뒤 여기에 다시 잘게 썬 팽이버섯을 넣어서 먹는다. 그 밖에 튀김옷을 만들 때 팽이버섯 얼음을 녹여서 넣거나 메밀국수의 장 속에 얼음 대신 띄워서 진한 맛을 즐기기도 한다. 이미 조리가 끝난 상태인 팽이버섯 얼음은 눈 깜짝할 사이에 녹기 때문에 저칼로리의 즉석 스프에 하나 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간편하고도 건강한 야식이 완성된다. 팽이버섯 얼음은 팽이버섯의 유효 성분을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해 먹을 수 있는 뛰어난 식품이다. 가정에서 요리할 때 꼭 한번 활용해 보기 바란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는 팽이버섯에 이런 다양한 효과가 있는지 몰랐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약 발췌해서 읽었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팽이버섯이 내 몸을 청소한다입니다. 저자는 에구치 후미오, 출판사는 전나무숲입니다. 버섯에는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작용이 있다는 사실은 예전부터 알려졌었다. 그런데 최근 팽이버섯에는 다른 버섯들을 능가하는 뛰어난 약효 성분이 있다고 실증되었다.
이 사실이 밝혀진 지는 우리 연구자 세계에서도 겨우 4년에서 5년밖에 안 되었다. 그런 만큼 팽이버섯의 건강 효과가 앞으로 더욱 해명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나는 팽이버섯의 약효에 관한 최신 연구 데이터를 얻기 위해 몇 년 전부터 협력 기업이나 단체와 함께 더욱 많은 실험을 진행했다. 팽이버섯을 매일 먹으면 사람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연구했다.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이 팽이버섯이 지닌 엄청난 배설 효과였다. 이것 말고도 혹시 면역력이 오르지 않을까, 혈당치나 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 등등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결과가 나온 분야는 역시 배설 효과였다. 특히 복부의 내장 지방 감소 효과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다. 팽이버섯을 먹으면 뱃살부터 빠진다. 이것이야말로 건강으로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나는 지금 이처럼 명확한 연구 결과를 손에 쥔 연구자로서 또 팽이버섯을 비롯하여 온갖 버섯을 오랫동안 먹어온 실천자로서 단언한다. 팽이버섯은 현대인의 건강 증진을 돕는 뛰어난 먹거리이다. 특히 비만과 내장지방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식품이다. 하루에 팽이버섯을 100g씩만 먹으면 된다.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없고 칼로리 계산도 전혀 필요 없다. 일식이든 한식이든 혹은 이탈리아 요리든 상관없이 좋아하는 음식에 팽이버섯을 곁들여 맛있게 먹기만 하면 끝이다. 게다가 팽이버섯은 가격도 싼 데다가 1년 내내 구하기 쉬운 가게의 우등생이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영양의 섭취와 변의 배설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매일 식사를 한다면 음식물 찌꺼기인 변 또한 매일 배설해야 함은 당연지사이다. 이 균형이 유지되어야만 건강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식이섬유의 섭취량이 줄면 장의 활동이 둔해지면서 변으로 배출되는 양이 감소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음식이든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듯 체내에서 쓸모가 없어진 영양소 역시 배설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장내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독소로 변하고 그 상태로 전신을 순환하면서 몸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독소를 품은 장은 섭취한 음식의 영양분을 흡수할 기력마저 떨어져 버린다. 장벽에서 혈액 속으로 영양을 빨아들일 때 변이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 말인 즉슨 아무리 몸에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결국에는 충분히 흡수되지 못한 채 독소로 변해버린다는 뜻이다. 나는 서구화된 식생활이 정착된 지금이야말로 배설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를 위해 커다란 힘을 발휘해줄 건강의 묘약이 바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버섯이다. 균류인 버섯은 말라 죽은 나무나 가지, 낙엽, 동물의 배설물처럼 식물이나 동물한테 더는 쓸모가 없어진 것들의 균사를 뻗어서 그 양분을 먹이로 삼아 성장한다. 양분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수목이나 낙엽은 분해되어 흙으로 돌아간다. 버섯을 숲의 청소부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와 같은 정화작용에서 비롯되었다. 사람의 몸속에서도 버섯은 비슷한 일을 한다. 버섯의 몸체에는 다당류 등이 서로 얽혀서 구성된 세포벽이 존재한다. 이 세포벽이 바로 현대인에게 부족한 식이섬유이다.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분해되면 결과적으로 유익균을 늘려서 장내 환경을 정돈하고 또 여분의 지방분을 변으로 배설시키는 등의 작용을 한다. 즉, 버섯은 우리 몸의 청소부로서 체내에 불필요한 요소를 말끔하게 배출시키는 기능을 한다.
식이섬유가 체내를 깨끗이 청소해준다면 채소를 먹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채소의 식이섬유와 버섯의 식이섬유는 성질이 전혀 다르다. 채소 대부분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주로 세포가 쉽게 파괴되는 가용성 식이섬유이다. 채소의 성분을 분해해보면 수분이 대부분이다. 분명 비타민과 미네랄도 함유되고 있지만 그 양은 극히 적다. 단백질도 거의 없다. 게다가 세포벽이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장까지 오기도 전에 분해돼 버려서 변통의 개선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반면 버섯의 식이섬유는 세포가 쉽게 파괴되지 않는 난용성이 주를 이룬다. 버섯을 먹을 때 잘 씹지 않으면 다음날 변으로 그대로 배출되는 이유도 이 같은 성질의 차이 때문이다. 버섯도 채소와 마찬가지로 많은 수분을 함유한 식품이지만 식이섬유를 구성하는 세포벽이 튼튼하기 때문에 장에 모이기가 더 쉽다는 특징이 있다. 버섯을 먹으면 장은 단단한 섬유를 저분화하기 위해 열심히 움직이는데 이 자극으로 변통이 촉진된다. 난용성이라는 말에 혹시라도 장 속에 오래 남아있으면 어쩌나 걱정할지도 모르겠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변의 형태로 모조리 배출된다. 수많은 버섯 가운데 내가 팽이버섯에 주목한 이유 중 하나가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이다. 버섯 중에서도 팽이버섯의 식이섬유 양은 채소와 비교했을 때 양배추의 약 2배가 넘는다. 더욱이 팽이버섯의 식이섬유를 형성하는 세포의 골격 성분에는 다른 버섯과는 차별된 특징이 있다. 그 성분은 바로 세포벽 속에 함유된 버섯 키토산이다. 이는 다당류로서 팽이버섯의 함유량은 버섯 중에 최고이다. 버섯 키토산은 위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장을 자극해 연동 운동을 촉진한다. 잘 녹지 않은 식이섬유가 뱃속에 머물러 있으면 소화하려고 장이 열심히 움직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배설을 촉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혈액 속으로 녹아든 버섯 키토산은 비만의 원흉인 피 속에 남아도는 지방을 붙잡아 변과 함께 배설시킨다. 체내의 독소인 변이 배출되어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 다양한 건강 효과가 따라온다. 체중이 줄어든다. 허리가 날씬해진다. 뾰루지나 여드름이 줄면서 피부가 고와진다. 이런 멋진 변화를 특히 팽이버섯을 먹을 때 더욱 기대할 수가 있다. 또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팽이버섯은 영양 균형이 뛰어나다. 그리고 초저 칼로리이다. 이처럼 배설력으로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균형 잡힌 영양소로 건강을 돕는다는 팽이버섯의 2대 장점을 잘 기억해두자. 건강한 몸으로 가는 첫걸음은 규칙적인 배변 습관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몸에 좋은 영양의 섭취이다. 그동안 버섯 중에서도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팽이버섯이 알고 보니 배설 촉진 효과와 영양 보급 효과를 겸비하고 있었다. 팽이버섯을 먹은 피험자들의 실험 데이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몇 주 만에 어떤 식으로든 몸의 변화를 체험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변비 해소였다. 원래 변비가 없었던 사람도 변의 내용물이 변하면서 질 좋은 변을 시원하게 보게 되었다. 변비가 해소된 것만으로도 체중과 체지방이 줄어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났을 정도이다. 이 밖에도 뾰루지나 여드름이 줄고 탄력과 용기가 살아나는 피부 개선 효과, 혈중 지질의 감소에 따른 혈압 강화 같은 건강 효과도 많이 나타났다. 3개월을 1단위로 했을 때 6개월 뒤, 9개월 뒤,
그리고 1년이 지나는 동안 모든 신체적인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리란 예상도 가능하다. 꾸준함이야말로 건강으로 가는 길이다. 팽이버섯 역시 매일 꾸준히 먹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한 번에 대량으로 섭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조금씩 섭취량을 쌓아 올린다면 당신의 몸은 근본부터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지금까지의 다양한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체중 60kg의 성인이 건강 효과를 체험하는데 그때 필요한 팽이버섯의 양을 산출했더니 매일 평균 100g이 나왔다. 아이들이나 체중이 덜 나가는 사람이라면 체중과 먹는 양을 비교해서 조절하면 된다. 팽이버섯의 입맛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매일 150g 정도로 양을 늘리면 다이어트 효과를 더욱 쉽게 체험할 수 있다. 포만감도 늘어나기 때문에 식사 전체의 칼로리도 줄어든다. 팽이버섯은 안전한 식품이니 먹는 양을 늘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 변통을 촉진하는 식이섬유 양에는 개인차가 있으니 상태를 보아가며 늘리거나 줄여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는 것이 가장 좋다. 설사가 난다면 먹는 양을 조금 줄인다. 버섯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버섯에 든 식이섬유 때문에 초기에 설사를 하기도 한다. 그럴 때는 먹는 양을 줄인다. 그렇다고 아예 안 먹으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식이섬유 양을 늘릴 수 없으니 계속 먹으면서 조금씩 익숙해지자. 팽이버섯은 짧게 잘라서 먹는다. 팽이버섯의 세포벽은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긴 상태로 그대로 먹으면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은 채 변에 섞여서 배출되기도 한다. 그럴 경우에도 영양소의 3분의 2는 몸에 흡수되지만 그래도 짧게 잘라 먹는 쪽이 흡수율을 더 높일 수 있다. 짧게 잘라 먹기 외에도 꼭꼭 씹어 먹기 역시 흡수율을 올리는 포인트이다. 한 입에 30번 정도 씹기를 목표로 삼자. 신선한 팽이버섯은 씹을수록 은은한 단맛이 느껴진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차를 마신다. 팽이버섯의 효능이기도 한 혈행 촉진 작용을 더욱 높여서 대사를 끌어올리려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차를 마신다. 변도 그 성분의 90%는 수분이다. 장 속에 따뜻한 수분을 공급하면 부드러운 배변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혈류 개선과 함께 대사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 홍차나 제스민차처럼 칼로리가 낮은 발효차를 따뜻하게 우려서 마시자. 차가 입안에 안 맞는 사람은 뜨거운 물을 마셔도 좋다. 팽이버섯에는 내장 지방을 줄이는 기능 외에도 건강을 개선하는 다양한 작용이 있다고 인정받고 있다. 그 첫 번째는 혈액의 흐름을 촉진하는 작용이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원활한 혈액의 흐름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힘차게 일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가 바로 음식에서 얻은 영양소와 호흡으로 얻은 산소이다. 이 두 가지를 전신의 세포에 배달하는 주체가 바로 혈액이다. 혈액이 다니는 길이 전신에 퍼져 있는 혈관이다. 혈액의 흐름이 좋으면 영양분은 몸의 구석구석까지 전해져서 건강이 유지된다. 하지만 영양을 나르는 운반수단인 혈류가 나빠지면 아무리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먹고 몸을 쉬게 해도 영양을 필요로 하는 세포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혈액의 유동성을 높여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두루 흐르도록 하려면 혈소판 응집 억제 작용을 높여야 한다. 다시 말해 혈액이 굳어서 지혈하는 혈소판의 작용을 통제하고 제한할 필요가 있다.
팽이버섯의 버섯 키토산에 바로 이 혈소판 응집 억제 작용이 있다고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즉, 팽이버섯을 먹으면 혈액이 맑아진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뜻이다. 고혈압을 예방하려면 혈액의 질을 개선해서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고 흐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팽이버섯에는 바로 그런 항고혈압 효과가 있다. 앞서 소개한 시험에서 팽이버섯을 매일 섭취한 피험자 중 고혈압이 개선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 팽이버섯을 일상적으로 먹으면 혈류가 좋아지고 혈관벽에 걸리는 압력이 떨어지는데 그 결과로 혈압이 안정되었던 것이다. 또한 팽이버섯에는 체내에 불필요한 염분이나 수분을 배출시키는 칼륨이 들어있다. 그래서 식사할 때 과도하게 섭취한 염분을 소변이나 변을 통해 내보낸다. 칼륨이 든 식품은 팽이버섯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열에 의해 성분이 쉽게 파괴된다는 약점이 있다. 하지만 팽이버섯에 들어있는 칼륨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조리를 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떨어지는 일은 없다. 팽이버섯을 이용한 사람의 체온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에서 1일 150g을 1개월에 걸쳐 매일 먹게 한 뒤 먹기 전과 먹은 후에 혈중 인슐린 수치를 측정한 결과 이전 수치보다도 눈에 띄게 내려가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이들 데이터를 통해 버섯 키토산을 다량 함유한 팽이버섯에는 혈당치를 내리는 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효과가 있으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팽이버섯을 먹으면 개선될 여지는 분명히 있다. 팽이버섯을 매일 먹는 사람들의 체험담에서 의외일 정도로 많이 나오는 말이 체온 상승이다. 평소 체온이 35도였는데 거의 1도가 올랐다느니 항상 손발이 차가웠는데 이제는 겨울에도 따뜻하다거나 감기에 걸린 것 같아 병원을 찾았더니 체온이 올라갔다 등등 원래 저체온이거나 냉증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변화는 드라마틱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냉증은 몸 여기저기에 악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여성에게 많은 어깨 결림이나 목 결림, 그리고 생리통 등은 모두 몸의 냉증 때문에 생긴다고 한다. 팽이버섯을 먹어서 혈액이 맑아지고 혈류가 말초까지 순환되면 신진대사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손발이나 몸의 냉증이 자연히 해소되는 것은 분명하다. 팽이버섯을 먹으면 식이섬유의 작용으로 장이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 자극을 받아 장내에 체류하고 있던 노폐물인 변도 배설된다. 이렇게 해서 유해균이 줄고 장내 환경이 정돈되면 영양 흡수율이 올라가면서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운반되는 혈액의 질도 개선된다. 그리고 장의 기능이 좋아질수록 혈류는 더욱 개선되어 신부 체온이 올라가는 것이다. 혈류가 촉진되면서 체온이 올라가는 현상은 누구나 체험할 수 있다. 찬 부위를 누르고 문지르면 일시적으로 혈류가 개선돼 따뜻해진다. 하지만 이런 외적인 해결책으로는 언뜻 개선된 듯 보여도 결국 일시적인 반응에 불과하다. 장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혈류를 개선해 신부 체온을 올리는 방법이어야만 근본적인 냉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 팽이버섯처럼 체온을 올리는 작용은 모든 버섯에 공통된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버섯을 섞어 먹으면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신진대사를 더더욱 높이기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유산소 운동을 해도 효과적이다. 촉촉하게 땀이 벨 정도의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으로 근육을 자극해줘도 체온 상승으로 이어진다.
먹기 좋고 간편하다는 점 말고도 팽이버섯 얼음에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장점이 또 하나 있다. 바로 팽이버섯의 단단한 식이섬유를 파괴해서 영양의 체내 흡수율을 높인다는 점이다. 팽이버섯 얼음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팽이버섯을 분해한다, 끓인다, 얼린다 라는 3단계를 거친다. 이 공정을 따라가면서 살펴보자. 우선 팽이버섯을 물과 함께 믹서 등으로 분쇄하면 식이섬유 속의 단단한 세포벽이 조각조각 부서진다. 이 시점에서 세포 속에 있는 버섯 키토산을 비롯한 성분의 대부분은 물속으로 흘러오기 쉬운 상태가 된다. 다음 단계로 페이스트 상태가 된 팽이버섯을 끓인다. 이미 세포벽 밖으로 흘러나오기 쉬워진 영양 성분은 가열 과정을 거치며 본격적으로 녹아 나오기 시작한다. 버섯의 영양 성분은 대개 열에 강하지만 대개는 수용성 물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종류에 따라서는 가열 시간이 적은 쪽이 좋은 버섯도 있다. 하지만 팽이버섯의 단백질은 매우 열에 강한 덕분에 1시간 이상 가열해도 거의 변성하지 않고 오히려 뭉근히 끓일수록 성분이 응축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리는 과정에서 수분 속으로 녹아나온 세포가 팽창하면서 다시 한번 산산조각이 난다. 이 시점에서 앞에 두 공정에서 추출되지 못했던 성분까지 모조리 세포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다. 일반적인 조리법으로도 꼭꼭 씹어만 먹으면 팽이버섯의 다른 영양 성분을 섭취할 수 있긴 하지만 팽이버섯 얼음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쓰면 일반적인 조리법 이상으로 약효 성분의 흡수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는 팽이버섯 얼음으로 된장찌개를 끓인 뒤 여기에 다시 잘게 썬 팽이버섯을 넣어서 먹는다. 그 밖에 튀김옷을 만들 때 팽이버섯 얼음을 녹여서 넣거나 메밀국수의 장 속에 얼음 대신 띄워서 진한 맛을 즐기기도 한다. 이미 조리가 끝난 상태인 팽이버섯 얼음은 눈 깜짝할 사이에 녹기 때문에 저칼로리의 즉석 스프에 하나 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간편하고도 건강한 야식이 완성된다. 팽이버섯 얼음은 팽이버섯의 유효 성분을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해 먹을 수 있는 뛰어난 식품이다. 가정에서 요리할 때 꼭 한번 활용해 보기 바란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는 팽이버섯에 이런 다양한 효과가 있는지 몰랐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약 발췌해서 읽었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